네, 안녕하십니까. 예비고1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고석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 선생님들한테 행여를 소개받을 기회가 생겨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촬영이 미숙하거나 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 잘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행여에 대해서 짧게나마 좀 아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렬 매트릭스는 행 가로줄, 열, 세로줄을 뜻하고요. 행은 로, 열은 컬럼이라고 부르는 행과 열로 구성된 수학적 개념의 행렬이고요. 행렬의 정확한 정의는 가상의 m개의 가로줄과 가상입니다. 가상의 n개의 세로줄이 있으면 이 n 곱하기 n만큼의 격자점이 가상의 공간에 찍히겠죠. 여기에서 괄호를 쳐주고 행렬이라는 걸 나타내면서 이 n 곱하기 n개의 격자점의 위치에다가 실수를 빠지지 않고 배열하는 것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렬에 적힌 숫자를 우리가 성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1행 1열에 속한 성분이니까 A11이라고 부르겠고요. 얘는 1행 n열에 속하니까 A1n이라고 쓰고요. 얘는 AM1, 얘는 AMMN의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i번째 줄, j번째 열에 일치하는 이 성분은 우리가 행렬에 적힌 n 곱하기 n개의 모든 실수를 우리가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 성분은 AI제로 나타내고요. 행렬은 집합처럼 행렬은 대문자로 나타내고 성분은 소문자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재를 행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자, 두 행렬의 상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두 행렬이 언제 같다라고 정의하냐면요. 행렬 A의 모든 성분과 행렬 B의 성분이 빠짐없이 다 일치해야 되니까 i는 1부터 m 이하의 모든 자연수와 j는 1 이상 n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두 행렬이 서로 같으려면 먼저 가로줄의 개수, 세로줄의 개수, 즉 행렬의 차원이 우리가 가로줄이 m개, 세로줄이 n개 있으면 이 행렬의 차원을 괄호 열고 m 곱하기 n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둘이 일단 차원이 같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실수들이 일치를 하면 행렬의 상등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 m 곱하기 n개의 실수를 채울 때에 수열과 달리 아무런 규칙성이 없이 실수를 다 채워도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름 있는 행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행렬들은 약속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행렬 연산 말씀드리겠지만 행렬 연산의 항동원 역할을 하는 단위 행렬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EIJ가 열과 행의 개수가 다를 경우에 0이라는 성분을 갖게 되어 있고요. 열과 행이 일치할 경우에 1이라는 성분을 갖게 되는데 이때는 가로줄도 n개, 세로줄도 n개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단위 행렬 E는 정사각형렬에서만 정의하는데
3 곱하기 3, 3차 정사각행렬에서도 단위행렬을 거의 얘기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단위행렬은 2 곱하기 2 정사각형렬에서만 말씀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 있는 행렬이 영행렬입니다. 얘는 실수형이 아니라 대문자 오고요. 이 영행렬의 정의는 모든 m 곱하기 n개의 m 곱하기 n차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모든 성분이 0이 되는 행렬을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 영행렬은 이 곱셈 연산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와버려서 얘들이 같은 영행렬임에도 불구하고 차원들이 다 달라서 그럼 이것이 셋이 다 같은 행렬이냐라는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행렬의 상등을 차원이 일단 같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행렬도 마찬가지로 단행렬처럼 2차 정사각형렬에서만 언급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한테 이 두 행렬만 좀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기존에 배우던 행렬 내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곱셈의 행렬 곱셈 연산에 여건 역할을 하는 역행렬도 빠졌고요. 그걸로 인해서 2차 정사각행렬 역행렬의 복잡한 공식도 아이들이 외울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 연립방정식의 활용 같은 부분도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이 줄었기 때문에 행렬은 여러분들이 연산만 수행하시면 되는데 그 연산도 덧셈, 뺄셈, 곱셈 연산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산이 아닌 실수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 자, 그러면 대표적인 연산이 복소술 간의 덧셈, 뺄셈 연산이 있고요. 복소술 간의 곱셈 연산, 복소수에 나누는 연산들이 있는데, 자, 복소수들의 덧셈 뺄셈 연산은 다음식의 덧셈 뺄셈 연산은 우리가 분배 법칙을 통해서 동료항들끼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되듯이 실수 성분은 실수 성분대로, 호수 성분은 호수 성분대로 따로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복소수의 곱셈 연산도 다음식과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를 하면 되겠죠. 이 나눗셈 연산은 분수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서 중학교 때처럼 우리가 무리수를 분모에 유리화를 하듯이 분모를 실수해 주면 되겠고요. 다항식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 구조를 봤는데 나눗셈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다항식들끼리 나눴을 때 곱과 나머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복소수가 아닌 집합인 경우에 교집합 연산, 합집합 연산, 차집합 연산 세 종류가 기본 연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반 연산, 출제가 만들어내는 대칙 차집합 같은 일반 연산도 이 세 개로 확장할 수 있고요. 여집합 연산 같은 경우에는 차집합 연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집합 연산은 이 3종 기본 세트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벡터 연산은 덧셈 뺄셈, 그다음 내적 연산, 외적 연산이 있는데 얘는 대학 과정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수학에서 고등학교 다루는 수학 연산 중에서 이제 벡터의 내적 연산이 가장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벡터끼리 내적 연산의 결과가 실수라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다른 연산에서는 원래 연산하기 전의 결과와 후가 똑같은데 얘만 좀 독특하게 달라졌죠. 그럼 행렬도 덧셈 뺄셈 연산
그다음 벡터에 이제 실수배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연산이라는 게 가운데 연산 기호에 두 개의 입력값에 단 하나의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걸 우리가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벡터의 실수배는 연산이 아닙니다. 이 안에 방식처럼 곱셈이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어떤 연산 기호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럼 2A 벡터의 실수배는 덧셈 연산을 좀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생긴 개념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새로운 연산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행렬도 마찬가지로 실수배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는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벡터의 실수배처럼 연산이 아니고 얘들도 모든 성분에 K배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벡터의 실수배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연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연산만 수행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2차원 벡터는 복소수에서 어차피 탄생한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연산이라고 보고요. 행렬 마찬가지로 벡터가 같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연산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집합의 연산은 마찬가지로 덧셈 뺄셈에 조금 확장된 개념이지만 거의 유사한 연산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체계의 연산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어떤 행렬에 K 실수배와 어떤 행렬 B에 L 실수배가 있습니다. KL은 실수가 되겠고요. 이 연산의 결과도 당연히 행렬이겠죠, 그죠? 이 연산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CIJ 성분이 AIJ 성분의 K배, BIJ 성분의 L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K가 1이고 L이 1인 경우엔 덧셈 연산이 되겠고요. K가 1이고 L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뺄셈 연산이 되기 때문에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가 다 동시에 해결되니까 요것만 가르치면 되겠고요. 그럼 남은 내용은 곱셈 연산밖에 없습니다. 행렬의 곱셈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간단하죠? 교과정 바뀌면서 별로 가르칠 게 없게 됐고요. 이 행렬의 곱셈 연산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행렬 곱셈 연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얘들이 P값이 1부터 P까지 자연수에 딱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I는 곱해지는 행렬 행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J는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열에서 왔기 때문에 이 결과의 차원은 C 행렬의 경우에 가로줄이 M개, 세로줄이 N개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이 곱셈 연산의 최종 결과는 M 곱하기 N의 차원을 가져야 되겠고요. 1부터 죄송합니다. K입니다. K가 1부터 P까지 딱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 행렬이나 곱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칼럼 열의 개수는 무조건 P개가 돼야 되겠고요. 정리해서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P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변화를 겪게 되겠습니다. 아무 행렬이랑 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그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일치할 때만 곱셈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요. 이런 차원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덧셈, 뺄셈, 곱셈 세 가지 연산을 활용해서 연산에는 실수배까지 같이 믹스해서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행 2열 1 곱하기 2차원의 행렬 하나와 2행 1열 2 곱하기 1차원의 행렬 하나를 이거 말고 죄송합니다. 자, 1, 2, 3, 4 2 곱하기 1 곱하기 2 행렬을 곱하면 자, 곱한 결과는 2행 2열의 정사각 행렬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수는 1행 1열과 일치 않은 한 개수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는 성분은 3, 여기는 4, 여기는 6, 여기는 8이 됩니다. 근데 이들의 순서를 바꿔서 두 행렬을 곱셈 연산을 해보면 1 곱하기 1 실수가 나오게 되겠죠. 재밌는 현상이네요. 11이라는 실수 한 개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렬의 곱셈 연산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독특하게도 이와 같이 행렬끼리 연산했는데 실수가 나오는 독특한 벡터처럼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벡터를 얘를 로우 벡터, 얘를 칼럼 벡터로 부르는데 로우 벡터, 칼럼 벡터의 행렬 연산에서 이 칼럼 벡터를 루프인 걸로 생각해서 이 벡터를 행렬의 특수한 형태로 보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심지어 정사각행렬, 2차 정사각행렬 같은 경우에도 자, 2차 정사각행렬 두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이 두 2차 정사각행렬을 곱해보면 첫 번째 1, 2성분의 1이고요. 두 번째 1, 2성분의 2고요. 1성분은 1, 2성분은 6이 됩니다. 근데 이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 보시면 첫 번째 성분이 여기 나오죠. 두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1, 2일 성분은 4, 2성분은 7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사각행렬끼리의 연산 순서를 바꿔도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실수나 다항식의 연산 체계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 꼭 인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2차 정사각행렬끼리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두 행렬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립하고 이 항동원 역할에 대해서 요번의 역할을 하는 나눗셈 연산의 역할을 하는 역행렬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까지만 하시면 뭐 벌써 다 내용이 끝났습니다. 되게 단순하고요. 별로 할 것도 없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정사각행렬의 성분 A, B, C로 주어진 이 정사각행렬에서 A의 거듭제곱 이 행렬 두 개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자,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연산을 한번 종합적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1, 2성분은 A 플러스 BC가 되고요. 1, 2성분은 A, B, BD가 되겠죠. 1, 2성분은 AC, CD, 2성분은 BC, B제곱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행렬 A에 A 플러스 D라는 실수배만큼 행렬 A의 연산을 하면 실수배 성질에서 각 성분에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만큼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연산은 아닙니다. 실수배는. 자, 얘의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AD-PC라는 실수배의 단위 행렬을 곱해주면 실수배 정리해서 이러한 성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세 개의 행렬 연산의 결과를 다 더해보면 A제곱 AB A 플러스 B의 A의 제곱 이 행렬 연산 결과를 수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성분이 0 그렇죠. 1, 2 성분도 0 0이 되겠죠. 0 행렬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이 A에 대한 2차식을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제가 어제 좀 급하게 숙제를 받느라 한 문제는 책에 있는 예제하고 두 문제는 제가 급하게 나름대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면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책에 있는 예제고요. 자, 이 행렬 연산의 결과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자, 행렬 A 하나와 단위 행렬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얘는 실수와 다음 함수의 사칙 연산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곱셈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둘 다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닌 경우에는 이 행렬의 연산에서 이 공식은 사용 불가하다는 거 요것만 선생님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같지 않으니까요. 자, 제일 다항식이나 실수처럼 생각하면 자, A를 3번 거듭 제곱한 건데 단위 행렬에 3번 거듭 제곱한 거는 곱셈의 항등원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 행렬이 되겠고요. 그러면 A 상승이라는 놈은 거기 복소수나 다항식의 성질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얘를 3번 곱하셔서 책에는 3번 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산량도 꽤 많습니다. 이게 귀찮으시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따라서 a제곱 플러스 3a가 병행렬이 되는 거기 때문에 a 상승은 a 곱하기 a제곱,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차수를 낮춰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들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기 때문에 A 행렬의 모든 성분의 9배에다가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 2가 되기 때문에 그 연산 결과를 해서 좀 단순하게 계산을 수행하셔도 되겠고요. 제가 죄송한데 어제 만든 그 문제를 제가 핸드폰에다가 넣어놓고 전송을 했는데 촬영하면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 문제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행렬의 성분을 이렇게 두고요. 행렬 B를 AN승 곱하기 A라는 행렬로 정의를 했을 때 B의 1승부터 B의 100승까지를 연산하라는 이 결과에 그거라고 하는 예제가 있을 때 자, B1은 이렇게 되어 있고 B의 거듭 제곱은 B의 거듭 제곱을 이렇게 정리했을 때 마치 수열의 합처럼 그래서 이 복잡한 덧셈 연산은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얘를 101번 곱셈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보면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만들어 왔는데 지금 볼 수가 없어서 A-BC를 하면 자, 우리가 이런 2차식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아까 처음에 했던 얘들처럼 지금 다항식이나 실수의 연산체계 또는 복수 연산체계를 그대로 따라도 되기 때문에 그럼 A 삼승이 반행렬이 된다는 사실을 숙지를 하면 얘는 A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고요. 또 차수를 맞추면 이렇게 간단하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행렬 2차 정사각 행렬 A의 n차 다항식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만 이용하면 모두 1차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수상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그 다음에 수원의 수열, 그 다음에 다항식의 목과 나머지 개념의 플러스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여러분들은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소중한 시간 지금까지 봐준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제 지금까지 보신 선생님들이 있으면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수학 관련된 자문이나 문제에 대한 교류를 하고 싶으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예,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좀 도와드릴 거고 지금은 업무가 바빠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제가 여유가 된다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행렬의 새로운 교육과정의 행렬의 안내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접했지만 봐주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촬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